안녕하세요. 유스타 잉글리시 어학원의 조인희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 Part 2 얘기에서 또 다른 얘기를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정리를 해야 되는 Part 2는요, 선택 의문문, 그리고 조동사, 비동사 의문문에 대한 것입니다. 오, 드디어 의문문이 끝났어요. 여러분 사실 의문사, 의문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나마 좀 쉬웠을 거예요. 지금부터 들어가는 애에 비하면. 왜? 우리 의문사, 의문문은 기억나시죠, 여러분?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얘기, WH question을 yes나 no로 대답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했던 거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포인트 바로 뭐였어요? 나름대로 정해진 정답 표현이, 기본 표현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래서 훨씬 더 문제를 풀기도 쉽고 오답을 소거하기도 쉬웠다라고 얘기했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들어가는 이 아이들부터는 조금씩 그것들이 이렇게 뭐랄까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어렵지만 극복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쵸? 자, 같이 극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함께 뭔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선택 의문문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자, 교재 여러분 146페이지입니다. 럭키. 자, 가볼게요. 자, 선택 의문문 가장 중요한 건 A or B 라고 얘기하는 선택을 하라 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하얀 분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자, A or B. 그러니까 A와 B 중에서,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 중에 누가 제일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엄마, 아빠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아니면 둘 다 좋아요? 아니면 그러질 않겠지만 둘 다 싫어요? 두 분 다 싫어요? 이렇게 말 안 하겠죠? 어쨌든 근데 바로 뭐다? 대답의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A하고 B 중에 라고 얘기를 할 때는 A 또는 B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A랑 B랑 둘 다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both 또는 either 둘 중에 아무거나 다 오케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whatever 뭐든지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는 표현들을 쓸 수가 있겠죠. 또는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고 한다? 난 다 싫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자, 엄마 아빠는 싫어하면 안 돼. 자, 그래서 neither 라고 얘기하는 표현을 우리 또 주로 얘기할 수가 있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보인다.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때 속어 포인트 파트 2를 풀 때는 속어법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그 속어 포인트의 첫 번째가 바로 뭐였냐면 그치. 들린 단어가 또다시 나오거나 비슷한 발음이 나오면 답이 D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뭐란 얘기예요? 지금 보니까 엄마랑 아빠 중에 라고 얘기했잖아요. 엄마, 아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언급하고 있잖아요. 즉, 선택 의문문이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가 있어. 우리의 속어법 1번이 적용이 안 되는 아이가 바로 선택 의문문이세요. 선택 의문문은요, 여러분, 들린 단어가 반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왜? 속어법이 적용이 안 되는 첫 번째 포인트거든요. 주의해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반복이 돼서 정답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함께 주의를 해야 되겠어요. 근데 그때 중요한 포인트는 A or B가 반복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쵸? 자,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함께 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 의문문은 첫 번째 주의해야 되는 포인트가 이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주의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 자, 우리가 여러분 의문사 의문문과 의문사로 시작하지 않는 의문문의 가장 중요한 크게 구분하는 특징이 뭐냐면 의문사 의문문은 기본적으로 yes나 no로 대답할 수 있다. 아니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였지. 기억나죠? 저의 술수에 넘어가시다니. 그죠? 자, 끄떡끄떡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신 차려! 자, 그래서 뭐다? WH question은 응답을 할 수가 없어요. yes나 no로 시작할 수가 없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의문사로 시작하지 않는 의문문들은 그렇지. yes나 no로 응답이 분명 가능해. 단지 그걸 생략을 해서 안 하는 것 뿐이지. 아니면 해도 되는 거고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자. 우리가 엄마랑 아빠 중에 누가 좋아? 라고 물어봤어. 엄마랑 아빠 중에 누가 좋니? 그러면 우리 얘기할 때 네! 저는 엄마가 좋습니다. 네! 저는 아빠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렇게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그냥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치, 바로 그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얘기할 때 의문 선택 의문문에서 한 가지 중요한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원래 비의문사 의문문은 yes나 no로 응답이 가능하세요. 단지 그냥 생략을 할 뿐이지 안 하는 경우는, 근데 얘는 뭐다? 원칙적으로 yes나 no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왜? A나 B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무엇에 대한 yes인지 no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택 의문문에 두 가지 굉장히 특이한 포인트가 있어. 첫 번째 포인트는 들린 단어가 또 나와도 답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원래 비의문사 의문문이라고 하는 의문사로 시작하지 않는 의문문에서는 yes나 no로 분명 응답이 가능한데 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응답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꼭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보니까 뭐 선택 의문문 별로 어렵지 않구만. 그치? A랑 B 중에서 잘 고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뭐 both라던가 either라던가 whatever 같은 이런 또 나름대로의 어떤 기본적인 표현들을 가지고 와서 빈줄 표현을 가져와서 쓸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어렵지 않구만. 그죠?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 여기다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꾸 어려운 걸 더해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점점 늘려가면, 그쵸? 실력이 여러분 점차 늘어나겠죠? 그러면 여러분 언젠가는 저의 지금 이 강의를 굉장히 고마워하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아, 그때 정말 너무 힘들게 하나를 배우면 또 사실 또 새로운 거 하나 던져주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럴 때가 있으니까 내가 또 이런 점수를 받게 되고 흐뭇하구나. 그쵸? 여러분 그런 날이 분명 금방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힘내시고 저랑 계속 같이 가요. 자, 그럼 여러분 다시 선택 의문문 얘기할 때 한 가지 또 뭔가 하나를 더 던져드린다고 그랬어요. 바로 뭐냐면 A나 B 중에서 라고 얘기하는 표현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들린 단어가 나오면 괜찮다라고 얘기했고, 대신에 yes나 no로 대답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yes나 no로 대답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자, 어떤 경우에 대답을 할 수 있냐면, 자, 바로 누구냐면 이런 경우죠, 여러분. 옆에다가 써드릴게요. 바로 A와 B 자리에 꼭 단어만 올 필요는 없죠. 절과 절이 올 때가 있어요. 절과 절로 물어보는 경우에 한해서는 yes나 no로 응답이 가능하세요, 여러분. 요게 굉장히 나름대로 예외적인 케이스에 해당하는 아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해서 잘 봐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이제부터 문제를 그럼 풀어보면서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첫 번째 가장 만만한 형태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얘기부터 한번 만만하게 가보죠. Number 1. Would you like some water or fruit juice? A. I will have water. B. At a market. C. $1.50. 자,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네. 그치? 자, 근데 지금 뭐예요? 그냥 무언가를 마시겠니? 라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A or B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잡아드렸다는 거. 그치? 자, 그 부분을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얘기를 들어볼게요. Number 1. Would you like some water or fruit juice? 자, 지금 water or fruit juice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자, A or B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선택하셔야겠죠? 가보자. A. I will have water. 자, 저는 water를 마시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water를 가지겠습니다. 라는 얘기니까 이게 바로 정답이시네요. 반복됐네. B. At a market. 자, where question이죠. 정답 안 됩니다. C. $1.50. 자, 이 얘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얘기 쓰시려면은 how much에 대한 표현으로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A번 I'll have water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 의문문에서는 A or B 반복돼도 OK 라고 얘기하는 거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 갑니다. 바로 문제 들려드릴게요. Which do you prefer, some coffee or tea? A. In the copy room. B. Yes, I do. C.
coffee would be great. 자, 여러분 잘 들어보셨습니까? which question 나왔네요. 우리 저번 시간에 what 할 때 잠깐 얘기해 줬었는데 맞다. which라는 아이가 선택을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선택에 의문문에서 which를 쓰는 거구나. 그렇네요, 여러분. 그쵸? 같이 잘 받으세요. 자, 그럼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Which do you prefer, some coffee or tea? 자, coffee or tea. 그쵸? Which do you prefer? 라고 얘기했죠? 어떤 걸 더 선호하십니까? A or B. 자, coffee or tea. A. In the copy room. 자, coffee, copy. 여러분 묶어서 매치해놔야 돼요. 오답 짝꿍입니다. 절대 벗어나지 못해. 그치? coffee, copy는 항상 친구야. 같이 나오면 무조건 오답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B. Yes, I do. 자, yes or no. 지금 대답하면 돼안돼? 자, 너 커피하고 지금 티 중에서 어떤 걸 더 좋아해? 네, 저는 그렇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나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없는 거고요. 정답은 그래서 C. Coffee would be great. 자, 여러분 제일 중요한 표현. 자, coffee 그대로 반복시키는 거죠. 커피가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는지 아시겠죠? 정리 잘해주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도 된대요,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세 번째 문제를 풀면서 한번 또 다른 응답 표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자, 들어봅시다. Which department does Shelley work for? A. Just the first part. B. I can't remember. C. At room 505. 정답 찾으셨어요? Which department does Shelley work for? Which department does Shelley work for? 자, 지금 which department라고 얘기해서 또 which 썼죠, 여러분? 자, 어떤 부서에서 Shelley이라고 얘기했죠? Shelley work for. 어떤 부서에서 Shelley가 일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A. Just the first part.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just the first part라고 얘기해서 department, part. 그쵸? 매치하고 있는 거죠? 오답으로. 그쵸? 자, 한 번 더 체크 잘 해주시고요. B. I can't remember. 기억이 안 나요. C. At room 505. 자, 왜 안 되는지 지금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얘기 C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뭐라고 말했냐면 which department라고 얘기했죠. 어떤 부서에서 일하냐라고 얘기했지 어떤 룸에서 일하냐고 어떤 오피스에서 일하냐고 얘기하지 않았죠, 여러분. 장소를 말하는 건 맞지만 그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부서라고 지금 디파트먼트를 써줬기 때문에 지금 요거 C번 가시면 안 돼요. 이건 룸 넘버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쵸? 방 호수를 말하는 거니까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왜 답 안 되는지 아시겠죠?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의외로 많이 틀리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정답은 근데 뭐였어요? 기억이 안 나요? 라고 얘기하는 잘 모르겠어요. I don't know 유형이죠? I don't know 라고 얘기하셔도 되고 I have no idea 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처럼 I can't remember 라고 얘기하는 표현도 쓸 수 있겠습니다. 꼭 한 번 더 같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문장이 여러분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같이 4번 얘기도 들어볼게요. Number 4. Should we arrange a lunch or a dinner for the new clients? A. Dinner would be better. B. Yes, we've been clients for a year. C. Yes, lunch was delicious. 자, 잘 들어보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Should we arrange a lunch or a dinner for the new clients? 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뭐냐면 should we arrange for the lunch or dinner? 그쵸? 이 얘기죠. 자, 그래서 뭐다? 런치를 arrange 해야 될까? dinner arrange 해야 될까? arrange for, arrange란 동사가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일정을 잡거나 준비하다, 마련하다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런치를 마련할까? 디너를 마련할까? for the new client. 자, 새로운 고객들을 위해서 말이지. A. Dinner would be better. 자, 디너가 좋겠는걸? B. Yes, we've been clients for a year.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뭐냐면 yes or no 대답할 수 있을까 없을까? 문장이 좀 길게 들린 것 같지만 should we arrange dinner or lunch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쵸? 자, 이게 바뀌었나요? lunch or dinner였네요. 자, 어쨌든 그래서 A or B라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절과절이 아니죠. 그냥 lunch or dinner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답이 될 수가 없겠죠. yes or no 쓰면 안 돼. 잊어먹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lunch or dinner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A or B가 런치와 디너인데 클라이언트를 반복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반복되는 대상은 A or B에서는 A하고 B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겠죠? 자, 그 점 우리가 한 번 더 주의 깊게. C. Yes, lunch was delicious. 자, 그래서 또 역시 yes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A번으로 가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다. 자, 뭐라고 얘기하는 거? 문장이 조금 길어 보이지만 절과 절을 5월로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yes or no 쓰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셨어요. 잊지 말고 잘 정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5번의 얘기 갑니다. 5번이 드디어 나오네요, 여러분. 절과 절이 나올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Number 5. Can you fix this computer or should I call the service center? No, 아이코. 자, 여기까지네요,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5번의 얘기는 다른 얘기였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들 우선 선택의문문 4번까지만 우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함께 정리를 해주시고요. 5번은 지금 5번의 얘기에서는 다른 얘기를 지금 제가 먼저 잡아드렸어요. 요거 함께 그냥 들어볼까요? 이왕 들은 김에? Number 5. Can you fix this computer or should I call the service center? No, I don't think it can be repaired. 자, 지금 제가 뭘 잡아드렸는지 아세요? 그 바로 위에 있는 문장이었어요, 여러분. 자, 근데 지금 들어보면은 얘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기는 해요. Can you fix this computer or should I call the service center? 자, 당신이 이 컴퓨터를 픽스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전화를 걸어야 되나요? 그쵸? 그러니까 A or B가 지금 절과 절로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대답하는지 다시 들어보세요. No, I don't think it can be repaired. 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It can be repaired. 자,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고쳐질 거라고 고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즉, can you fix it? 이에 대해서 no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A or B가 절과 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구나 라는 것도 다시 함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yes or no 원래는 대답하면 안 되는데 대답할 수 있네. 함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여기까지 여러분 먼저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선택의문문,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는 yes랑 no로 대답하면 안 돼. 물론 절과 절에 대해서 5월로 삼을 때는 쓸 수 있지만 어쨌든 쓸 수 없다는 거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두 번째, A or B가 반복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서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선택의문문 요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바로 다음 얘기로 들어갑니다. 조동사와 비동사 의문문에 대한 얘기를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교재 몇 페이지냐면 156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같이 함께 여러분 볼게요. 자, 조동사 의문문, 비동사 의문문은 사실 어려워요. 그쵸?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자, 근데 조동사 의문문, 비동사 의문문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그쵸? 우리 왜 what하고 which, 그다음 why 얘기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거랑 같은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왜 what으로 물어보면 무엇이라고 물어보니까 대답하기가 되게 범위가 여러 가지로 넓어진다고 그랬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동사나 조동사 의문문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당연히 의문사하고 다르게 yes나 no로 응답이 가능해요. 하지만 yes나 no로 꼭 써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중간에 생략을 하시고 처음에 생략하시고 얘기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이다?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오히려 비동사나 조동사 같은 경우는 속어 포인트를 여러분 더 많이 살려요. 왜?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속어법을 더 많이 쓰자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문제를 푸는 또 중요한 한 가지의 키워드가 될 수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걸 먼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서 여러분 먼저 갈 건데요. 우리가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서 이 얘기를 한번 지금 이제 한번 얘기를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 문제인가요? 자, 한번 들어볼게요. Number 1. Does Connor still work here? A. I found the first one. B. That might be necessary. C. No. He resigned last month.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얘기가 이게 있거든요. 조동사 문문과 비동사 문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지금 여기 문장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면 Does Connor still work here? 자, 코너 씨가 Does Connor still work here? 여기서 계속 일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들 시작점에 지금 뭐가 나왔어요? Does,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work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대답을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Mr. Corner, 그쵸? 라고 얘기하는 걸 남자로 봐야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돼? 이라고 있으면 yes, he does. 아니라고 하면은 no, he doesn't. 라고 얘기하겠죠. 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 포인트 뭔지 아시겠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비동사나 조동사라는 아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용적으로 물어본다고 그럴 수 내용이 자체가 물어보는 거라서 어려워. 근데 여러분 기본적인 응답 패턴이 정해져 있다는 거지. 바로 뭐냐면 문장에서 물어보는 조동사, 주어, 동사를 그대로 매치해서 쓴다는 얘기죠. 지금 주어, 조동사. 그쵸? 정확하게 매치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사실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진짜 어렵게만 나오진 않는다는 얘기죠. 나름대로 포인트라는 걸 갖고 있으면 절대 여러분 놓치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이 문제 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어가 누구였지? 동사가 뭐로 나오는 거지? 이걸 일치하면서 움직이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다고 얘기한답니다. 자, 그럼 그런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A번부터 가봅니다. A. I found the first one. 자, 왜 안 되세요, 여러분? 지금 주어는 Mr. Corner, 코너 씨였는데 I found라고 얘기하면 띠 오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 Does Corner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답. B. That might be necessary. 자, 그것은 might be necessary, 필요할지도 몰라요. 도대체 대시 누구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자, 우리 예전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this나 that과 같은 어떤 대명사류들은 앞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가져오는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쓸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이 C. No. He resigned last month. 자, 정답이 C가 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지금 일하고 있니? 아직도 일하고 있어? 그랬더니 그 사람 resigned, 사임했습니다. 사직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아니요, 사직했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 얘기할 때 이런 거 있어요. yes나 no 다음에 he does, he doesn't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yes, he does 할 때 he does 빼고 no, he doesn't 라고 할 때 he doesn't 빼도 상관없죠. 어쨌든 yes, no에 맞는 정확한 다른 문장을 매치를 해주는 거니까 아니요, 사임했어요. 매치되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쿵짝을 맞춰줘야 돼. 그러니까 쿵짝 맞추기가 쉬워? 쉽지가 않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속어 포인트라는 걸 좀 더 많이 생각하면서 움직이고 두 번째 포인트, 이 일치하는 거. 그쵸? 조동사와의 일치, 주어와의 일치라는 걸 조금 더 머릿속에 잘 깊게 잡아놓으시고 문제를 들으시면 훨씬 더 여러분 긴장감 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음에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2번으로 가겠습니다. Number 2. Did you read the article in today's paper? A. Yes, it will be out tomorrow. B. I bought some copier paper. C. Yes, it was very helpful. 자,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제일 중요한 말이었는데요. Did you read the article in today's paper? 자, 제일 중요한 표현은 어디? 첫 세 단어. Did you read this article? 이라고 얘기했죠? Did you read article? 자, 아티클을 읽었습니까? 라고 과거 시제로 물어봅니다. A. Yes, it will be out tomorrow. 자, 왜 안 되세요, 여러분? Did you read? 라고 얘기했는데 네 라고 했으면 읽었다는 얘기인데 갑자기 it will be out 라고 얘기했죠. it will be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매치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out라고,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래로서 그 대상을 잡아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답이 되시는 거고요. B. I bought some copier paper. 자, newspaper, paper 매치해주세요. 오답 친구들입니다. 정답은 C. Yes, it was very helpful. 자, Did you read the article? 아티클 읽었나요? 네, 굉장히 helpful 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는지 이제 좀 슬슬 감이 좀 붙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중요하게 좀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저희 다음 얘기 4번의 얘기를 한번 갑작스럽게 휙 한번 넘어가 볼게요. 3번 띄고 4번 얘기 가보죠. Number 4. Is the conference room on the second floor still available? A. Let me check that for you. B. No, it is on the first floor. C. Yes, he was here.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어떻게 좀 감이 오는 것 같으세요? 이게 듣다 보니까 이게 좀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그쵸? 자,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Number 4.
Is the conference room on the second floor still available?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is the conference room on the second floor에서 제일 중요한 주어는 누구예요? The conference room이에요. Is the conference room still available? 이 말인 거죠. 그치? 그러니까 conference room이 available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말이었는데 거기다 중간에 일부러 넣어준 거죠. 추임새를 전명구를. 그러니까 전명구에 신경 쓰지 마시란 얘기예요. Is available? 이 얘기가 키워드야. Is the room available? 이 말이야 여러분. 자 그러면 A번. A. Let me check that for you. 자 당신을 위해서 그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room이 이용이 가능합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Let me check it for you. 되게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Let me check라는 말 꼭 알아두세요. 정답이시고요. B. No, it is on the first floor. 자, 뭐 때문에 안 되세요? 지금 여러분 얘기할 때 이게 available한가요?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들었잖아요. second floor라는 말을. 그러니까 first floor 매치되는구나. 아니죠, 여러분. 지금 그것이 available 합니까? 2층에 있는 방이 available해요? 아니요, 그것은 1층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얘기가 지금 포인트가 매치가 안 되는 거 아시죠? 바로 뭐냐면 그 방이 under second floor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정답인데 available 이라는 말이 중요한 포인트였기 때문에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요거 매치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가져가시고요. 자, 정답은 어쨌든 A였고 C. Yes, he was here. 왜 안 되세요? 히히히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생뚱맞은 3인칭 대명사 쓰면 안 돼. 아, 속어 포인트 의외로 잘 쓰는데요? 그러게 여러분. 아까 B번도 flow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의외로 조동사 의문문이나 비동사 의문문은 이런 속어 포인트를 더 많이 쓸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얘기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서 지금 보면 Let me check it for you. Let me check라는 구조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고요. 저번에 저희가 얘기했던 왜 I can't remember 그쵸? 라고 얘기하는 선택 의문문에서 좀 전에 얘기했던 거랑 매치가 된다. 그치?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말이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다 난 잘 모르겠으니까 알아보겠다 라고 얘기하는 말이 뉘앙스가 들어간다는 거겠죠? 이 같은 유의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단지 표현이 조금 다르다 뿐이지.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6번 얘기로 가겠습니다. Number 6. Haven't we met before? A. Yes, at the trade show last spring. B. I will be there before next Friday. C. Okay, let me see. 자,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Let me see. 왠지 와닿으세요? 오호,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시 들어볼게요. Haven't we met before? 자, 우리가 만난 적이 있었나요? 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없었나요가 아니에요. haven't에서 나 빼는 거야. 자, 우리 이전에 만난 적 있었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뭐라고 대답할까? A. Yes, at the trade show last spring. 네, 지난 봄에 트레쇼에서 만났었죠. B. I will be there before next Friday. 자, have we met이에요, 여러분. haven't라고 할 때 not을 빼고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have we met before? 우리가 예전에 만난 적 있니? 그랬더니 갑자기 will be 라고 미래 시제로 얘기하는 거야. 매치된다, 안 된다? 시제 때문에 안 되세요. 주의해 주세요. C. Okay, let me see. 오케이, 제가 한번 보죠. 란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만난 적 있나요? 오케이, 제가 한번 보죠. 뭐 때문에 밑동사랑 지금 뭐 C동사랑 매치하고 있는 거겠죠? 오답이십니다. 주의해서 잘 확인해 주세요. Let me see라는 건 내가 한번 볼게, 내가 한번 살펴볼게. 이런 정도의 let me check랑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희가 오늘 선택 의문문과 비동사, 조동사 의문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사실 이 아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건 의문사로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가 조금 더 넓어졌다. 하지만 얘네들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속어법. 속어법을 좀 더 신중하게 여러분 보시는 거. 그리고 일치. 조동사, 주어, 동사의 일치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아마 오늘 조금 더 아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열공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